환율이 1,420원대인데요. 1,410원, 심지어 1,400원대 초반까지 열려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연준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변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달러원 환율입니다. 미국 연준이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3.5에서 3.75% 범위를 유지한 거예요. 시장 예상대로였고요. 파월 의장도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발표 직후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420원대 중반에서 움직였어요. 시장이 동결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FOMC 성명서에서도 고용과 물가 양쪽 위험을 균형 있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환 시장에서는 1,410원대 초반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1,400원대 초반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금리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렸거든요. 미국이 동결하는 사이일에 한국이 올린 겁니다. 미국 금리 상단 3.75%, 한국 2.75%. 차이가 1%포인트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구조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글로벌 자금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2%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 채권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는 게 유리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1%포인트로 좁혀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환해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한국 채권 투자 수익률이 크게 불리하지 않게 되거든요. 달러를 들고 있을 유인이 약해지는 겁니다. 미국에만 머물 이유가 줄어드니까 달러 매도 원화 매수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환율 차이가 체감됩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이 14만 2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건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직구 물량이 많은 분에게는 다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업체에게는 누적되면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둘째, 외환시장 수급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보유한 달러를 팔고 원화화를 사야 하잖아요. 이게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AI 관련 수요 기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도 쌓여 있습니다. 내고 물량이란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이런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꾸는 게 유리하잖아요. 1,420원대가 유지되는 지금이 환전 적기라고 판단하는 물량이 계속 공급됩니다. 외국인 주식 매수와 수출 내고 물량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달러 공급이 원화 시장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연준 금리 결정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환율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와 외환 시장 안의 달러 수급이에요. 다만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지수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데요. 이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동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1,410원 시나리오는 늦춰질 수 있어요. 반대로 PCE가 예상치를 밑돌면 9월이나 기대가 살아납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방향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결국 환율의 다음 방향은 이 PCE 숫자 하나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환율 맥락에서 하는 금리 인상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환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가계의 체감이 바로 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에요. 그동안 인하와 동결만 반복하다가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에 인상 결정 자체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상에 손을 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단순히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다수 의견으로 인상이 결정된 겁니다. 0.25%포인트,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파급력이 큽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 비용이 대출금리에 전가돼요. 은행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가니까 기업 이자 부담이 바로 늘어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타격이 큽니다.
고정금리로 차입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은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에 묶여 있어요. 기준금리 변동이 수개월 안에 이자 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되니까요. 30년 만기 3억 원 대출 기준으로 월이자 부담이 약 4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한 달 4만 원이면 1년이면 약 48만 원이에요. 대출이 더 큰 분들은 그 비례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이 인상 한 번이 소비 여력을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하느니 이 시점에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 후반으로 올라오면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거든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듯 했는데요.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근원 물가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 기대 심리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셈이에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내수가 부진하고 소비 심리도 약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소매 판매, 설비 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까지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걱정이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걱정인 딜레마예요. 하느니 이 딜레마 속에서 물가 쪽에 먼저 무게를 실었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건 8월 금통입니다. 추가 인상에 나설지 한번 올려놓고 효과를 관망할지가 관건이에요. 이종재 하는 총재의 발언 방향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식의 매파적 발언을 하는지 아니면 당분간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중립적 메시지를 내는지 이에 따라 채권 시장과 대출 금리의 다음 움직임이 결정될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는 금리 인상과 연준 동결까지 소화한 시장에 또 하나의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미국 슈퍼위크입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주간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빅테크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2분기 실적이 쏟아집니다. 이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지수 전체가 올라갑니다. 실망스러우면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매출이나 이익 숫자 자체보다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입니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 전망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 GPU, 서버용 SSD 같은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 주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지난 분기에 메타가 AI 투자 규모를 상향했을 때 기억나시죠? 한국 반도체주가 동반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에 더 많이 쓰겠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그 수혜가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몇 %씩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투자 확대 신호가 나오는지가 관건이에요. 아니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투자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는지. 이게 다음 주 한국 증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만약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이겠다는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렸던 AI 수요 기대가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투자 확대가 재확인되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는 기대가 강화됩니다. 실적 시즌에 숫자 못지않게 경영진의 향후 전망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둘째, PC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CPI보다 이 지표를 더 중시합니다. CPI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거라면 PCE는 실제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반영해요. 그래서 연준이 실질적인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6월 PCE가 시장 예상치인 전년 대비 2.5% 안팎으로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걸 웃도는지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달라져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밑돌면 물가가 연준 목표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받습니다. 9월이나 기대가 커지겠죠. 예상을 웃돌면 아직 인하하기 이르다는 해석이 우세해집니다. 동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식에서 말씀드린 환율 방향에도 직접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PCE 결과에 따라 달러 강약이 갈리고 그게 곧 원화 환율의 다음 레벨을 결정하니까요.
이번 슈퍼위크에서 다음 확인 변수를 하나만 꼽자면요. 빅테크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AI 자본 지출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다음 분기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보시면 됩니다. 전 분기 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반도체 섹터 전체의 방향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금리와 돈의 방향입니다. 연준 동결, 하는 인상, 미국 슈퍼위크까지 전부 금리와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문제예요. 한미 금리 차이가 줄면서 외환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바로 전해지고요. 빅테크 실적은 글로벌 기술, 투자 사이클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라는 하나의 줄기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AI 설비 투자 숫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